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집안이 어려웠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 심하고 어머니와의 싸움도 잦아서 성장기는 어둡고 괴로움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어린 동생도 있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에 초등학교 시절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비교적 건강체였던 저와는 달리 동생은 허약해서 늘 아프고 병치레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없는 살림에 병원비로 돈이 들어가니 동생은 주눅이 들고 부모님에게 위로는커녕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보험 설계사로 일하는 이모가 있었던 탓인지 저희 네 식구는 모두 2상품 이상씩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1년간은 이모가 대신 납부를 해주며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엄마도 이모에게 세뇌를 당해서인지 어떻게든 연체가 되거나 실효되지 않도록 보험만큼은 꼭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8살 때 남자아이라 그랬는지 몰라도 학교 체육 시간에 넘어져서 팔이 골절되었는데 진단금으로 100만 원이 나오고 입원비와 수술비까지 전부 입금이 돼서 2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여태까지는 아버지가 엄마에게 쓸데없는데 돈을 쓴다며 보험에 돈을 넣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는데 그날 이후 절대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돈은 병원비를 치르고 아버지 술값으로 다 들어갔어도 그 다음부터는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면 보험료 내라고 엄마에게 돈을 갖다 주었죠. 엄마도 몸이 좋진 않았어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아는 분 모텔 청소 일을 했었는데 아버지의 이런 태도가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도 고맙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길을 건너가다 교통사고로 그만 무릎 연골이 파열되었는데 같이 있던 아버지는 가해자를 죽일 듯이 따지고 들어서 당장 입원시키고 상대편 보험 처리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합의금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사실 원래도 슬개골이 안 좋아서 침도 가끔 맞고 그랬는데 나이 50이 넘어서 무릎 멀쩡한 게 더 이상한 거 아니냐면서 조사관에게 고함을 지르고 난리를 피워서 무려 1,0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사실 합의금보다 엄마가 입원 기간 동안 제대로 치료를 받는 게 더 중요한 일이었는데 돈의 맛을 본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런 것 따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결국 엄마는 다리를 절면서 보름 만에 퇴원을 했고 통원 치료하라고 100만 원을 던져준 후 또 술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합의는 끝났지만 다른 보험이 있어서 더 많은 돈을 입금받게 되었지만요. 그제서야 엄마는 아버지가 왜 그렇게 보험료를 챙기고 관여했는지 조금은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워낙 큰 사고였고 연골뿐 아니라 관절까지 상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하지만 나이가 아직 있으니 매일 운동을 하라고 의사선생님이 말씀은 했지만 엄마는 그 후로 지팡이를 짚게 되었습니다. 전 매일매일이 불안했고 이러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중학생이 되었고 공부라도 안 하면 살 길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2학년이 되도록 한글도 제대로 못 쓰고 반에서 꼴찌를 도맡아 했습니다. 영특하진 못해도 착하고 순한 아이라 누나인 제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 순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이 있어서 늦게 끝나 집에 가니 아무도 없는데 옆집에서 해주는 얘기로는 동생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겁니다. 가보니 머리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내일 입원해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얼굴은 부어서 터질 것 같았고 엄마는 슬피 울기만 하셨어요. 아버지는 담배 피러 나가서 없었고요. 왜 이렇게 됐냐고 했더니
너그 애비가 그러는데 넘어졌대. 어디서 그랬는지 물어보니까 빌라 계단에서 그런 거래. 이거 정신이 안 돌아오면 어쩌냐?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전 그 길로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마침 수술 중이라 볼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담배 냄새를 진하게 풍기면서 들어와 일을 간다는 겁니다. 그 말은 도박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둘 중 하나란 얘기였죠. 엄마는 몸도 안 좋고 해서 제가 집에 가시게 하고 대충 세면도구를 챙겨와서 동생 옆에 보호자로 누워 있었어요. 통증이 심한지 계속 끙끙대며 흐느꼈어요. 수술 전인데도 불구하고 진통제를 계속 맞고 수면제의 도움을 받아 잠들었죠. 새벽에 수술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엄마는 그 시간에 눈물바람으로 나타나셨어요. 아버지야 당연히 안 오셨고요. 수술은 5시간이 걸렸고 외상성 뇌출혈인데 수술은 잘 됐고 당분간 두고 봐야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불안했어요. 저희 집에 계속 사고가 나는 것도 거액의 보험금이 입금되어도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도 정말 두려웠어요. 아버지란 인간도 아들이 저렇게 되었는데도 수술실은 물론이고 병원에 얼씬도 안 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죠. 시간이 갈수록 회복이 되고 얼른 일어날 줄 알았는데 동생은 간단한 의사소통 외에는 말도 못하고 대소변 가리는 것도 힘들어했어요. 운동 능력마저 떨어진 거였죠. 이번엔 중증이었고 큰 수술을 해서 그런지 보험금이 더 많이 들어왔어요. 저는 미성년이긴 했지만 엄마와 같이 보험사에 가서 수익자 변경을 했고 입금되는 계좌도 엄마 명의로 바꿨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아버지는 난리가 났고 저를 죽일 것처럼 협박을 했습니다. 전 주먹으로 맞아가면서도 엄마하고 동생이 먹고 살 돈이라며 절대 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엄마도 지팡이를 짚고 겨우 걷는데 동생마저 저렇게 병원에 누워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학병원은 비싸다고 작은 동네 재활병원에서 요양 수준으로 있는데 통 나아지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햇살이 좋은 주말, 그날은 병실에 동생과 저뿐이었습니다. 사고로 6개월이 지났는데 다니는 학교도 자퇴를 했고 온종일 누워있거나 보조기의 도움으로 절뚝거리며 걷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날은 유독 창문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리는데 저도 유난하게 신경이 쓰이더군요. 아빠가 그랬어. 뭐라고?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날 아빠가 계단에서 밀었어. 동생은 그 순간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장애인을 만들 생각으로 그랬단 생각을 하니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동생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고 실어증에 걸린 사람처럼 입을 닫았습니다. 이젠 세 식구가 피해서 살아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어차피 보증금 1,000만 원에 50만 원짜리 월세방에서 사는 거라 더 이상 이렇게 두려움에 떨며 살 필요는 없었습니다. 엄마를 설득시켜 이제 우리라도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먼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전학을 했고요. 후유장애를 보험사에서 인정받아서 당분간 먹고 살 돈은 있었습니다. 동생을 혼자 둘 수 없어서 의료용 침대를 대여해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았고 엄마는 혼자 무섭다고 해서 저와 같이 잠을 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펑펑 울면서 저에게 안기는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물어보니 꿈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다며 서럽게 우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재차 물으니 그날 너그 애비가 날 밀었어. 그러는 겁니다. 엄마가 사고를 당한 날 가해자라고 나온 그 차에 엄마를 밀어버린 사람은 다름 아닌 아버지라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름아름으로 동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을 내고 저희 모녀와 동생은 하루를 살아도
마음 편히 못 사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젊은 날 잠시 조폭 중간보스로 일했던 아버지는 어떻게 알았는지 길을 쓰고 저희 새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게 다 니년 때문이라면서 제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려쳤습니다. 엄마는 그걸 보자 혼절하셨고요. 옆집에서 비명소리를 듣고 119에 신고를 해줘서 아버지는 연행되었습니다. 절대 훈방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유치장에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애원하면서요. 그 안에서도 얼마나 소란을 피웠는지 다툼이 일어났고 더 센 놈이 아버지에게 주먹을 날렸는데 그날로 아버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상당히 특수한 경우라면서 병원에 응급으로 입원을 하게 됐고 대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보름 후 세상을 떠났죠. 그렇게 보험으로 자식과 부인을 도구로 삼아 먹고 살던 아버지는 저에게 살면서 가장 많은 재산을 남겨주고 돌아가셨습니다. 가족장으로 치렀고 저를 비롯한 가족들은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망보험금이었죠. 수억의 보험금으로 저희는 남은 인생을 조용히 그리고 더 이상 생계 걱정을 하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